자, 그러면 실습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정상성 변환이 될까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추세 제거, 계절성 제거 실습이 들어있죠. 이 두 가지는 뭘 쓰면 될까요? 차분을 쓰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 배웠던 차분을 통해서 계절성과 추세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보기보다 제가 앞에서 별도 함수를 만들어 추정하는 단계 있죠. 같이 해볼 거예요. 왜냐면 사실 뭐 제거되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별도 함수 추정하는 것보다 성능이 좋아야겠죠. 성능이 안 좋으면 뭐 알았습니까? 그렇죠? 함수 만들어서 모델링에 들어간다. 근데 모델링이 들어가더라도 성능이 좋으면 쓰면 됩니다. 근데 왜 굳이 차분을 통해서 계절성 추세를 제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실습 내용에서 별도로 함수를 모델링해서 제거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차분을 통해 제거하는 것을 함께 보여드려서 비교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차분을 통해 얼마나 성능이 진짜 좋아지는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코드 내용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큰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 코드는 상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스태츠 모델즈에서 CO2 농도, 대기 중에 있는 CO2 농도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컬럼은 시간과 CO2 농도로 해놓고 데이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CO2 농도는 다음과 같이 컬럼이 들어있어요. 시각화를 보니 시간이 흐를 때 CO2 농도가 대세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가 있죠. 이런 추세가 있는 데이터 가지고 왔습니다. 분산은 일정한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추세가 매우 강한 데이터입니다. 자, 모델링을 통해서 추세를 추정할 수 있죠? 우리가 스텝 모델즈의 회귀 분석을 통해서 Y는 CO2 농도, X는 시간을 넣어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 결과 아래와 같이 97.4라는 매우 높은 R스퀘어가 나왔고 Y절편과 타임, 변수에 대한 계수 나왔고 T 검정 결과 매우 유의합니다. 잔차는 정규 음표에 가깝고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이 파라미터 추정된 리절트에서 이 계수 310과 0.0257 이렇게 파람즈 0, 파람즈 1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추세에 대한 함수식 f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실제 원래 값과 원래 시간에 대한 CO2 농도 그리고 추세 함께 플랫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파란색에서 이렇게 주황색 직선으로 추세를 추정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 맞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타임 하나만 쓰니까 직선이 나왔죠. 비선형적이면 무언가 좀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동일한 내용인데 이번엔 시간과 시간의 제곱 텀을 넣어서 회귀 분석했습니다. 98.3 훨씬 더 많이 R스퀘어 증가했죠. 그리고 세 가지의 계수 T검정 모두 유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추정을 했을 때 파란색에 대해서 훨씬 더 정교한 추세가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파란색에서 주황색을 뺀 잔차가 나오겠죠? 그쵸? 그 잔차. 그래서 제가 그 잔차를 레지드로 불러왔고 이 잔차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봤더니 아래와 같이 나왔어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일정한 편이죠. 그쵸?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ADF, KPSS 통계량을 출력하고 그리고 잔차에 대해서 ACF 플랫, 자기 상관함수를 출력해 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잔차는 위와 같은데 ADF와 KPSS의 그 H0 대중 주장은 비정상 상태, 정상 상태입니다. ADF 밸류 0이죠. 따라서 내 주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ADF는 이 잔차가 정상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KPSS는 0.1이죠. 0.05라는 유의 수준에서는 H0를 기억하지 못하고 정상 상태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자, ADF, KPSS 통계량 모두 이 잔차는 정상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ACF 플랫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0에 가깝지가 않습니다. 큰 숫자가 많죠. 자기 상관이 있습니다. 즉 정상성인데 자기 상관이 있다. 즉 통계량은 정상성, 근데 시각화는 정상성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별도 함수 모델링을 통해서 추세를 제거하고 남은 잔차가 어떠한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엔 두 번째 방법, 바로 차분을 쓰는 겁니다. 차분은 저희가 diff 함수를 통해서 쉽게 변환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diff 함수 쓴 다음에 결측치가 생기는 건 날려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ADF, KPS 통계량 그리고 ACF 플랫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DF는 P밸류가 0, 따라서 잔차는 정상 상태, 그리고 KPS는 P밸류가 0.1, 따라서 데이터는 정상 상태, ACF는 작아졌습니다. 그렇죠? 물론 분명히 ACF가 정상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수치가 큰 수치가 있긴 한데 앞서 봤던 이것보다는 훨씬 작아졌죠. 그렇죠? ACF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바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 우리가 ADF, KPSS, ACF로 우리가 정상성을 확인하는데 CO2 농도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해서 추세를 제거했을 때 통계량은 정상인데 ACF는 매우 비정상이 나왔습니다. 반면 차분하니까 통계량은 정상인데 ACF는 훨씬 비정상으로 나왔죠. 훨씬 덜 비정상으로. 그래서 완벽하게 통계량과 시각화가 정상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별도 함수를 통해서 추정한 추세보다 차분을 통해 제거한 추세가 훨씬 정상성에 가까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차분을 통해서 추세를 제거할 수가 있고 훨씬 추세 제거 성능이 높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절성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스탯 모델즈에서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사망자 수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 정보 그리고 값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월별 정보를 넣어보기 위해서 별도로 시간 변수를 추출하여 넣었습니다. 실제 이것은 월별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별 정보 그리고 실제 값 그리고 months에 관련된 변수를 뽑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래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 원래 데이터가 과연 정상 상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겁니다. 바로 통계량과 ACF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실제로 별도 모델링을 통해서 회계 분석에서 월별 데이터에 대해서 계절성을 별도로 추정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까지 출력하고 함께 시각화를 해볼 겁니다. 자, 보면 이런 데이터입니다. 이걸 시각화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호흡기 질환 사망자 수. 이 데이터는 ADF, KPSS를 봤을 때 함께 보죠. 이 윌레 오리지널 로우 데이터는 ADF는 P밸류 0.88, 따라서 데이터가 비정상 상태, KPSS는 0.1, 그래서 정상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ACF 시각화는 어느 정도 작은 수치가 있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큰 수치가 많죠. 따라서 비정상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원래 데이터는 ADF 비정상, KPSS 정상, 그리고
ACF는 비정상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KPSS는 정상이라고 나왔죠. 그쵸? 정상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차이가 좀 있는데 ADF 통계량은 추세를 추정하는 데 강합니다. 그리고 KPSS는 계절성에 강합니다. 그래서 ADF는 추세만 없으면 계절성처럼 얘기합니다. KPSS는 계절성만 없으면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밑에 정리할게요. 자, 원래 데이터는 KPSS만 정상, ADF랑 ACF는 비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회귀 분석을 통해서 약 85.3 정도의 정확성으로 1월, 2월, 3월, 4월, 12월까지의 개수를 추정한 다음에 T검정 모두 유의하죠. 그렇죠? 그래서 월별 시간 변화량, 시간 변화에 따른 호흡기 질환 사망자 수 평균을 추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잔차는 컨디션 넘버가 1입니다. 매우 독립적이죠. 독립성 있고 정규 분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정된 계절성이 어떠한지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파란색이 오리지널 데이터, 주황색이 추정한 계절성 데이터입니다. 매우 정교한 편입니다. 전혀 아쉽지가 않죠? 그쵸? 잘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데이터 파란색에서 계절성을 뺀 다음에 잔차가 어떠한지 봐야겠죠? 그래서 시간 대비 잔차를 확인해 봤더니 아래와 같습니다. 잔차. 그리고 잔차에 대해서 통계량을 봤더니 ADF, KPSS. ADF는 정상 상태, KPSS는 비정상 상태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ACF 매우 정상성에 가깝게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쁘지 않습니다. 모델링을 통해서 매우 정교한 계절성을 추정을 했고 그 차이를 통해서 거의 정상성에 가까운 잔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절성을 제거해야 되는데 저희는 차분을 통해서 계절성을 제거해 볼 겁니다. 원래 데이터의 시각화 ACF를 봅니다. 원래 데이터 ACF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나왔습니다. 정상성이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인위적으로 차분할 때 계절성 시차만큼 차분한다고 했죠. 그렇죠? 이 데이터의 계절성 프리퀀시는 얼마일까요? 1년 단위로 반복되고 있죠? 아마도 12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별 데이터.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원래 데이터에서 계절성 시차만큼 지연한, 지연값 12만큼 이동한 걸 빼면 거의 스테이블해진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그걸 그림으로 그려드렸는데 제가 그림 못 그렸죠. 그래서 제가 인위적으로 진짜 그런지 시각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3개 만듭니다. 계절성 프리퀀시 빈도를 3, 6, 12 세 가지를 모두 그려보는 거예요. 모두.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훨씬 잘 그려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만약에 계절성 프리퀀시가 6이라고 했을 때 6에 대해서 계절성 차분을 하면 과연 추세가 아니라 계절성이 제거되는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12만큼 넣었을 때 정말 계절성이 제거되었는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확인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습니다. 파란색이 원래 데이터가 아니네요. 파란색에 대해서 레그 3, 6, 12 레그 3만큼 이동한 게 파란색, 6만큼 이동한 게 주황색, 그리고 12만큼 이동한 게 녹색입니다. 차분값 같네요. 다시 한번 보면 코드를 보면 차분값이네요. 그렇죠? 차분된 값입니다. 차분된 값.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파란색은 프리퀀시가 3이라고 가정하고 원래 YT에서 YT-3만큼 뺀 잔차입니다. 파란색.
주황색은 원래 yt에서 yt-6을 뺀 잔차입니다. 녹색은 원래 yt에서 yt-12만큼 뺀 잔차입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계절성의 빈도를 잘못 입력해서 3, 6으로 하면 계절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진동이 그대로 있죠. 오히려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움직임이 뭐 1500에서 4000 사이인데 1500에서 3500 사이인데 주황색 보면 마이너스 2500에서 플러스 2500까지 오히려 진동이 더 커졌죠. 폭이. 파란색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정확한 계절성 빈도를 넣지 않으면 이렇게 계절성이 남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폭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정확하게 계절성 빈도를 넣었더니 레그 12 그랬더니 훨씬 계절성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첫 번째 비교를 위해서 3은 제외하고 레그 6일 때, 레그 12일 때 과연 통계량 그리고 시각화 어떻게 의사결정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그 6일 때 레그 6일 때 잔차를 봤더니 ADF 통계량은 정상 상태, KPSS는 정상 상태, 그리고 ACF는 비정상 상태입니다. 나쁘진 않죠? 통계량은 정상이라 하네요. 그런데 12를 취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ADF는 비정상 상태, 그렇죠? KPSS는 정상 상태, ACF는 매우 정상 상태입니다. 이런 수치가 크게 감소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 ADF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추세가 제거되었는가를 보는 통계량입니다. 그리고 KPSS는 기본적으로 계절성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하는 통계량입니다. ACF는 자기 상관이 있는가 확인하는 것이었죠. 자, 원래 데이터 호흡기 질환 사망자 수는 ADF 비정상, KPSS 정상, ACF 비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귀 분석으로 계절성을 제거했더니 나쁘지 않았죠. ADF 정상인데 KPSS 비정상성 나왔습니다. ACF 정상성입니다. 그리고 계절성 프리퀀시를 6으로 세팅했을 때 정상, 정상, 비정상 12로 세팅했을 때 비정상, 정상, 정상이 나왔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결과를 써야 합니까? 뭘 써야 되죠? 완벽하게 세 가지 지표, 세 가지 평가 함수가 모두 정상성이다. 이런 결과는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런 것이 현실성 있는 모습이에요. 완벽하게 모든 통계량과 모든 그림이 완벽하게 다 잘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최대한 내용을 이해해서 의사결정해야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값보다는 세 가지 방식, 회귀분석, 레그 6, 레그 12 세 가지가 두 가지가 정상성이 떠 있죠. 그래서 원래보다는 기본적인 것보단 무언가 제거를 하는 게 훨씬 정상성에 가까워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각화로 봤을 땐 회귀분석이나 레그 12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ADF는 회귀분석이나 레그 6, KPS는 레그 6이나 레그 12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래 이 데이터에 대한 비즈니스 목적은 무엇이었죠? 계절성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절성. 따라서 ADF보다는 KPSS 통계량이 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KPSS 통계량 기준 정상성인 건, 그리고 정상성이 2개 이상인 건 레그 6과 레그 12입니다. 회귀분석보다도. 그쵸? 그리고 ACF도 회귀분석과 레그 12를 손들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통계량 중에 하나를 꼽자면 KPSS 통계량, 그리고 시각화는 하나의 종류죠.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우리의 비즈니스 목적은 계절성 제어이기 때문에 아래 두 개가 훨씬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도 좋고 레그 6, 레그 12 좋지만 아래 두 개의 통계량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바로 마지막 회귀 분석도 아니고 레그 6도 아니고 레그 12에 대해서 차분해서 계절성을 제거한 것이 가장 정상성에 가까워진다라고 의사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비즈니스 목적에 맞은 경우로서는 레그 12 차분을 사용해서 계절성을 제거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 이렇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통해서 추세 제거, 계절성 제거 모두 차분을 통해서 별도의 모델링을 한 것보다 훨씬 코드 간단하죠. 모델링 없이 차분을 통해서 쉽게 제거할 수가 있고 단연코 성능도 훨씬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분을 통해서 추세와 계절성을 제거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차분 변환 실습 랜덤 워크와 백색 잡음입니다. 저희가 이론에서 제가 백색 잡음과 랜덤 워크 관계에서 차분과 누적 합을 통해서 변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표적인 정상성 데이터와 비정상성 데이터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그 내용을 한번 실습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같은 코드니까 상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랜덤 워크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차분을 하지 않고 랜덤 워크 데이터 자체를 봤을 때 통계량이 어떠한지 ACF 플랫이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차분 diff 함수를 통해서 단순히 한 번 차분을 한 다음에 그 값에 대한 통계량과 ACF를 볼 겁니다. 자, 원래의 랜덤 워크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프라이스와 같은 스탁과 같은 움직임이죠. 경제 지표, 주식과 같은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차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ADF 통계량은 비정상 상태, KPS 통계량은 비정상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ACF 역시 비정상 상태라고 세 가지의 검증, 평가 함수가 모두 이 데이터는 정상성 데이터가 아니야 비정상성 데이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분합니다. 차분하면 이 데이터는 화이트 노이즈로 바뀌겠죠. 우리가 아는 이론에 따르면. 따라서 화이트 노이즈는 이렇게 ADF 정상 상태, KPSS 정상 상태, ACF는 완벽한 정상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랜덤 워크는 모두 비정상, 근데 랜덤 워크를 차분한 화이트 노이즈는 정상성이 나오는 걸 이렇게 실습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실습했을 때 랜덤 워크 데이터 생성하기 좋은데 제가 내부 로우가 가중치를 변경시키는 것도 확인했었죠. 그쵸? 이것을 0.3, 0.6, 0.91로 변경했을 때 언제 비정상성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경험상 0.9로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p-밸류 역시 비정상이라고 하죠. 그쵸? 비정상인데 이것을 1로 바꾸면 바로 비정상 이렇게 나오죠. 0.9일 때는 얼마 차이 안 나죠? 0.9일 때 분명히 정상 상태인 데이터인데 0.9에서 0.1만 더한 1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비정상인 랜덤 워크 데이터 나옵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이 가중치, 로우가 1만 아니면 또는 1보다 작기만 하면 모두 정상성 데이터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걸
실습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1보다 작기만 하면 과거의 데이터는 점점점 작아지고 최근 데이터는 가중치가 높아져서 훨씬 예측력이 좋아질 수 있다. 그 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정규분포 변환 실습, 바로 박스-콕스 변환 실습입니다. 이를 위해서 항공사의 승객 수요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박스-콕스 변환은 람다라는 파라미터를 쓰는데 이 파라미터를 변경하면서 y를 새롭게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정규 분포에 가까운 람다를 선정하고 그렇게 변환된 y 값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파이에서 스태츠 내 박스, 콕스, 논플랫 정규 분포 시각화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x의 범위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내가 넣은 종속병수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로 다 실행해 보는 겁니다.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숫자를 바꾸면서 언제 정규분포에 가까워지는지, 그 중에서 가장 수치가 높은 이 포인트의 값이 가장 정규분포 가능성이 높은 종속 변수로 바뀐 데이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이파이 스태츠에서 박스 콕스를 실행하면 최적 옵티멀 람다와 그리고 그 옵티멀 람다 0.148에서 가장 정규분포 가까운 y 변환값을 출력해 줍니다. 이렇게 쉽게 박스 콕스 변환을 통해서 수치를 변환할 수가 있고 이를 시각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박스 콕스 변환을 통해서 변환 전후에 따라서 진짜 정규분포 가까운지 확인해 봐야겠죠? 흔히 정규분포 가까운지 아닌지 확인하는 대표적인 시각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QQ 플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QQ 플랫은 아래 그림 먼저 보시면 X축에는 정규분포, 실제 이론적으로 정규분포 데이터가 있죠. 그것은 보통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 값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등수를 냅니다. 2는 가장 큰 값, 마이너스 2는 가장 작은 값. 등수를 내서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리지널 데이터, 마찬가지 원래 값을 쭉 등수 냅니다. 등수를 낸 다음에 정규분포의 1등값 그리고 우리 데이터의 1등값을 스캐터 플롯 찍는 거예요. 스캐터 플롯. 그래서 1등부터 100등까지 다 스캐터 플롯 찍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이론적으로 정규분포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수치예요. 그리고 등수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등수 비슷하다는 것은 등수가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옮길 때마다 그 데이터의 사이값, 크기가 일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데이터도 마찬가지 정규분포야. 그러면 1등부터 100등까지 쭉 나열했을 때 1등부터 2등까지, 2등이 3등까지 이 내부 값의 변화는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론값, 우리 데이터 이거를 스캐터 플롯 하면은 이 빨간색 직선 위에 플롯 될 거예요. 그렇죠? 등수에 대해서 변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이 빨간색 위에 플롯 됩니다. 그러면 이론적인 정규분포와 너가 가지고 있는 실제 데이터는 정규분포가 똑같아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 위에 있지 않고 변화가 심할 경우에는 정규분포에서 거리가 멀어 이렇게 의사결정해 주는 게 QQ 플랫이라는 시각화 함수입니다. 이해되시죠? 다 정리하면 QQ 플랫은 이론적인 정규분포 데이터를 등수를 매겨서 내림차순하고
그리고 우리의 실제 데이터를 등수를 내서 내림차순한 다음에 각각의 등수를 1등, 2등, 쌍을 스캐터 플롯으로 찍어줍니다. 그랬을 때 둘 다 정규분포 가까우면 빨간색 선 위에 플롯 될 거고, 내 데이터가 정규분포에서 멀수록 빨간색 직선에서 벗어난 점이 찍힐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 드리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오리지널 Y에 대해서 플롯, 그리고 로그를 취해서 플롯, 그리고 박스 콕스 변환 한 데이터 플롯 합니다. 그랬더니 원래 Y는 이 끝에 보면 차이가 많이 있죠. 빨간색 직선과. 근데 로그 Y를 했더니 크기만 조정을 했는데도 훨씬 원래 값보다 빨간 직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콕스 변화하니까 로그보다도 좀 더 빨간색에 붙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 박스 콕스 변화를 하면은 원래 데이터보다 훨씬 정규 분포에 가까운 데이터로 바뀐다. 따라서 정규 분포에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꼬리 부분에 있는 극단적인 값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훨씬 정상성인 데이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스 콕스 변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정상성에 가까운 데이터가 생성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실습은 항공사 승객 수요 데이터인데, 이 항공사 승객 수요 데이터는 사실 앞에 봤던 정규 분포 변환 실습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데이터가 형태를 보면 아래 미리 여러분들이 그림 보실 수 있는데, 자, 추세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이 흐를 때 분산도 커지죠. 그리고 약 한 1년 정도의 사이클로, 그렇죠? 사이클로 계절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배웠던 건 모든 거 다 들어가 있죠. 분산, 추세, 계절성 모두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바로 항공사 승객 수요 데이터였습니다. 이제는 바로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실제 정상성을 확보해보는 방법을 보려고 합니다. 앞서 봤던 정규 분포 변환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는 분산, 추세, 계절성 모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정상성인 데이터로 바꾸는 그런 내용으로서 충분한 데이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 데이터 불러온 다음에 제가 인덱스를 설정을 하고 실제 데이터 한꺼번에 시각화를 합니다. 일단 Y 데이터를 한번 시각화를 한 다음에 두 번째는 로그를 취한 데이터를 한번 볼 겁니다. 왜 로그를 취하죠? 로그를 취하면 분산이 커질 경우에 분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 추세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계절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차분을 쓰는데, 그 중에서 diff1만 쓰는 경우는 아마도 추세를 제거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오리지널 Y에서 추세를 제거하기 위해서 차분하는 것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분산을 줄이고 추세를 줄이고 이 두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한꺼번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분산을 먼저 줄이고 그 다음에 추세를 또 제거하는 것이죠. 이런 케이스도 한꺼번에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시면 시각화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데이터는 추세, 분산, 계절성, 여기에서 실제 로그를 취하면 정말 분산이 일정해질까? 로그를 취했더니 이렇게 스케일도 줄어들었고 실제로 분산의 크기가 시간이 흘러도 매우 유사하게 작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Y를 추세가 존재하고 있고 로그 Y도 추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모두 차분을 하면 추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원래의 Y를 차분했더니 아래와 같이 추세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고, 로그 Y도 차분하니까 추세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정상성을 만족하는 데이터는 어떤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위에 두 개보다는 아래 두 개가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런데 diff y를 봤더니 추세는 사라져 있는데 여전히 분산 남아있죠? 시간이 흘러도 분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왼쪽보다 오른쪽 분산과 추세가 한꺼번에 제거된 이 네 번째 그림이 아마 정상성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체크해보기 위해서 바로 아래 코드에는 정상성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체크할 게 저 여기에서 오리지널 데이터로 정상성 볼 거고 로그 변환한 것도 정상성을 볼 겁니다. diff y는 빼고 분산 줄이고 차분한 추세를 제거한 이 데이터도 정상성을 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이 데이터가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떠한지 코드를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처음에 미변환 오리지널 y에 대해서 y죠. y에 대해서 통계량과 ACF 보고 그 다음에 로그 변환 한 다음에 통계량 그리고 ACF를 볼 겁니다. 로그 변환. 그 다음은 로그 변환도 한 다음에 추세 차분 한번 더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diff를 적용시켰죠. diff. 원래 candidate trend라고 되어 있는 이거죠. 로그 적용된 거에서 diff를 적용해서 차분을 씌운 겁니다. 그런 다음에 통계량과 실제 ACF 플랫을 보는 거죠. ACF 플랫. 자, 이 세 개 먼저 결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결과부터 먼저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오리지널 Y입니다. 원래 데이터. 통계량을 보면 ADF는 비정상, KPSS는 비정상, ACF도 비정상. 완벽하게 비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로그 변환합니다. 분산이 줄어들어 있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ADF는 비정상, KPSS 비정상입니다. ACF 비정상입니다. 즉, 로그 변환한 상태에서는 여전히 모든 통계량과 시각화가 비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한번 차분해 봅니다. 로그 변환한 거에서 차분하면은 어느 정도 정상성인 것처럼 보였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ADF 0.05 기준에서는 애매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비정상 그리고 KPSS는 정상으로 나오죠. ACF 봤더니 작아진 부분이 많이 있긴 한데 여전히 특별한 빈도마다 주기적으로 큰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는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된 데이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분산과 추세를 제거한 데이터인데 우리 눈과 다르게 통계량은 ADF는 비정상, KPSS 정상, ACF 비정상. 결국 KPSS 빼고는 여전히 비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힌트를 드리고자 실행하고 있는 실습인데 ACF에서 우리가 앞에 있는 ACF 마찬가지인데 특정 주기에 따라서 반복되게 큰 수치들이 있죠. 이건 사실은 추세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계절성 때문에 발생합니다. 특정한 계절성이 반복되는데 특정 시점에 대해서 계절성 때문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기간마다 아마 12인 것 같죠? 12, 24, 36, 48 이런 간격마다 실제로 크게 증가하는 자기상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분산을 줄이고 추세만 제거한 게 아니라 계절성 역시 빼야 됩니다. 어떻게? 차분으로. 그래서 제가 마지막 실습 코드는
실제로 로그 변환, 추세 차분까지 한 이 데이터에서 실제 다시 한번 차분 약 12 정도 제가 인위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ACF 플랫에서 수치가 큰 인덱스가 얼마인가 라고 하면 12가 뜰 겁니다. 결과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2만큼 계절성 차분을 한 번 더 하고 그런 다음에 통계량과 ACF 함께 볼 겁니다. 자, 이 결과였죠. 마지막으로 이 ACF에서 실제로 큰 수치가 나타나는 인덱스가 얼마인가? 12라고 출력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12만큼 계절성 차분을 통해 계절성을 제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제거를 했더니 아래와 같이 자, ADF는 정상, KPSS 정상, ACF 정상입니다. 거의 정상이죠?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자, 이 항공사 승객 수요 데이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케이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분산 줄이고 추세만 줄였더니 충분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결국 계절성 차분까지 추가를 했더니 그제서야 모든 통계량과 시약화가 정상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원래 데이터, 항공사 승객 수요 데이터는 모두 비정상이었죠. 그런데 로그를 취해도 여전히 통계량과 시약화가 모두 비정상성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그를 취한 다음에 추세 차분까지 했더니 KPSS 통계량 하나는 정상성이라고 의사결정하고 있었죠. 여전히 하나밖에 정상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계절성 차분하자마자 바로 모든 통계량과 시각화가 정상성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너무나 확연하게 분산, 추세, 계절성 모두 존재하는 데이터를 단순히 로그와 차분만으로써 쉽게 정상성 데이터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갈 건 예를 들어서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실제로 Y, 종속 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네 개 모두 다 완벽하게 정상성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어떤 데이터 써야 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아래서 봤던 계절성까지 제거된 그런 데이터 있다고 했을 때 이 5가지 종류의 Y에 대해서 어떤 Y를 사용해서 우리가 회귀 문제, 분류 문제 그런 예측을 해야 될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정상성을 하는 방법, 데이터를 변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지만 정상성이 필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정상성은 예측에 도움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정상성이 되어야지만 그 데이터가 반드시 예측 성능이 좋겠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실은 이 5가지 후보 중에서 다 해봐야 됩니다. 다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 문제 해결, 예측 문제라면 그 예측에 가장 성능이 좋은 Y를 쓰는 게 최선입니다. 정상성을 만족한다고 해서 항상 예측 성능이 좋은 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지 여러분들에게 처음 소개한 것처럼 정상성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예측력이 향상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적하고 줄어들기 때문에 좋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 데이터 분석에서는 무조건 정상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5가지 후보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잘 될 종속변수 후보를 다 해본 다음에 가장 성능이 좋은 종속변수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상성 변환 방법 관련된 실습을 소개해드리면서 실제로 종속변수 정상성 변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